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교의품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지금 공부할 그 장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는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는데, 그러면은 이 장을, 그래서 이 지금 교의품 그 끝부분에 지금 가서는요, 종교와 그 정치와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지금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9장에서는 이제 교의품 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지금 그 대중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신 것 같아요. 이제 물으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물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문을 열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원불교라는, 그때 이제 불법 연구회죠. 그래서 교문을 이렇게 우리가 열었는데, 이 열은 이유는 이제 과거의 그 모든 그 폐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열은 것은 이제 그 원래 그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그 탄생하면서요, 이제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지금 그 수반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종교가 이제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그 종교가, 새 종교가 탄생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기존 질서와 또 이제 기존 그 사상과 이념, 이거를 그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그 비판하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종교로서 이렇게 그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사상도 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불교 혁신론 공부하면서 그 이제 불교가 갖고 이제 이렇게 2500년 내지 3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 고정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상과 이념 자체를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지만도, 근본에서는 하나지만도 현실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그것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거와는 다르게 내가 앞으로 법을 열고 하겠다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가미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종교가 새롭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 유명한 종교학자가 윤희영 교수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 발전의 3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조가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질서와 이념을 비판한다.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나는 이런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열어가겠다 하는 내용을 반드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면 그 종교가 새롭게 이게 지금 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의품 2장의 39장의 말씀도 바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를, 과거의 폐단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룩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그 물음을 던지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아마 서는 대중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대답을 누가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박대환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환, 이제 이 박대환이 나옵니다. 내가 지난번에 저 글씨를 좀 잘못 써가지고요. 우리 좀 연타님이 그 마더 얘기했죠. 어머니 마더 그거 할 때 알자를 제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글씨 잘못 쓸 때도 있어요. 완자도 지금 제가 이제 했는데 박대완 이제 큰 대자 완성하는 완자 이제 박대완이라는 이제 선지님이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이 장에서 이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대답을 어떻게 그 하시는가 하면요. 그 이제 그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이 어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대환 선지님의 그 호는 이제 뭔가 하면 영산이에요. 신령영자 몇 산자 영산. 호 좋죠. 영산. 내가 약자로 쓰니까 또 이것도 지금 누가 여기 오고 싶어도요. 한문을 많이 쓰니까 자기는 한문을 몰라가지고 못 온다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요. 근데 이걸 한문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다 지금 영산이에요. 호는요. 영산이라는 이제 법포를 이제 이 박대환 선지님이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13세 때 어린 나이죠. 13대면 어린 나이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이분이 어디 가면요. 일본을 건너가신 거예요. 일본을요. 그래갖고 일본 가가지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13세 때 일본을 건너가갖고 소학교, 중학교 이 두 학교를 그래서 그때 아마 중학교는요. 아마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의 우리의 그 중학교는요. 지금의 중학교가 아닙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진 학교예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하면 고보 그러거든요. 고등보통학교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고보 그랬거든요. 그게 5년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바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그 이제 수료를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뭐를 지금 주로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는요. 통역을 할 때 일본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말 뭐 잘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자기는요. 소학교, 중학교까지 다 나왔으니까 통역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통역을 지금 이제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요. 동경 기상학회의 관측 기사로 기상 관측 기사. 이것도 대단하죠? 기상 관측 기사를 이 당시에 했다 이 말이죠. 뭐 지금도 말이죠. 일기예보하고 하는데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다 동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상 관측 기사로 역할을 일본에서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영문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뭔가 하면 농장 지배인도 하세요. 농장 지배인. 아주 지금요 경력이 아주 다양한 분이에요. 농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배인의 역할을 이제 이분이 지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31세에 그렇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살았겠죠. 31세에 이분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본에서 만족하지 않고 만주로 또 이제 어디로 이제 이게 이제 쭉 그 다니시는가 하면 상해, 시베리아. 와, 이거 상해, 시베리아. 이게 온
지금 아시아 일대를 지금 다 이게 지금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온데 이제 돌아 이제 다니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요. 일제의 탄압에 고통받는 한국의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에 대한 대단한 저항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 했지만도요. 이 일제에 대한 우리 한민족을 탄압하고 하는 일본의 어떤 탄압 정치 자체를 이분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거기다가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뭐가 터졌는가 하면요. 김이 만세 독립운동, 이제 만세 독립운동이 터졌잖아요. 이제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방언하셨죠. 급하다, 빨리 방언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 대종사님 그랬다 그러시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김입반정운동을 나니까 이분이 말이죠. 일제에 대한 저항감이 있잖아요. 그 저항감의 발로로 말이죠. 자기가 직접 김이 만세운동에 참여해요. 그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또 뭔가 하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하다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그 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딘가 하면요. 소감을 당해요. 감옥살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포 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수감을 당해가지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그 빌미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딘가 목포 지방법원에서 뭔가 하면요. 3년간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선고를 받아가지고. 3년간. 그게 징역을 산다 이 말이죠. 3년간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이런 지금 분이에요. 그래서 3년간 자기가 이제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는 이제 풀려갖고 이제 났을 거 아닙니까? 3년 징역형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원기 12년,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서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와가지고, 원기 12년에 전북 익산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그와 같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대원 선지님이 당신이 익산에 잘 아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 친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가 봐. 목사 친구. 참, 목사 친구도 좀 둘만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목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양반이 말이죠. 옥고를 치르고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유랑을 했잖아요. 너 그러지 말고, 당신 그러지 말고, 익산에 가면은 불법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태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하는 부탁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런 목사 좋겠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게요. 한번 만나봐라.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은요, 참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대종사님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서 또 하나의 교단을 창립한 분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금 한다, 이제 권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총부를 내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요 총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내방을 지금 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는 거요. 그게 이제 뵈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분에게 뵈면서 바로 자기가 입교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대환. 그 자리에서 그냥 대환. 이름도 멋지게 지었죠? 대환. 이렇게 딱 이름을, 이게 법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대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대환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지금 한데, 그래서 이제 전무 출신을, 그리고 바로 전무 출신을 서원하는 거예요. 박대환이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유랑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는 불법 연구회에 전무하겠다 하는 전무 출신 서원을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딱 들어오면은요. 처음에 간사처럼 이렇게 우리 간사 생활 하죠? 지금도 간사 안 합니까? 간사 생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농업부 부원으로 딱 그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농업부 부원으로요. 그래서 농업부 부원으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이 일을 지금 했는데 이 농업부 부원으로 이제 이 박대환 선지님이 이걸 하시면서 이제 뭐를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하셨는가 하면요. 저 알봉 있죠. 알봉. 지금은 알봉 그거 뭐가 있는가 모르겠네. 예전에는 그거가 지금 우리 저 영묘면 생기기 전에 묘지였잖아요. 알봉 묘지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알봉을 전부 다 불법 연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알봉에다가 뭐를 이제 이 지금 박대환 선지님 그 농업부에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박을 심었어요. 박을요. 박. 그 돈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을 심어가지고 바가지를 만들고 이제 여물러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디다 갖다 파는가 하면 황등장에다 팔았어요. 황등장에다가 파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그 시작하신 분이 지금 박대환 선지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사회적으로 정말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데 시베리아로 유랑을 하시면서 또 기비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신 그런 분을 말이죠. 처음에 농업부 부원으로 해가지고는 알봉에서 박 심어갖고 상등장에다 박 팔고 그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딱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요. 바로 말이죠. 원기 14년 무진 동선 이후에 동선을 마치죠.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선은요. 이건 뭔가 지금 3개월 쓴답니다. 이때는요. 3개월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영산대학교 여기 지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을 딱 마쳤잖아요. 딱 마치니까는요. 바로 뭔가 하면요. 교무로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그 발령을 낸 곳이 첫 발령지가 어딘가 하면요. 첫 발령지가요. 마령교당. 마령. 우리 교단에 지금 마령에서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예, 자포에서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갔고 마령. 이 마령도 이름 좋죠. 말맞자 신령영자. 말이 신령하다. 그리고 마이산 있죠. 마이산. 이거 아닙니까? 마이산요. 그 근처에요. 마령이요. 그래서 그 마령교당 교무로 부임을 시키는 거예요. 선 한 번 나고 농업부 부원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요.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지금 그 자기의 프로필이나 말이죠. 사회적인 모든 입장은요. 할만하죠. 할만한데 농업부 부원으로 그렇게
박 신고 박 팔고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원불교라고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익혀가는 거예요. 익혀가도록 만들어가지고는 교무로 첫 발령을 마령교당에다 낸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냈는데,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죠. 뭐를 지금 이제 하는가 하면요.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만하죠? 그런 지금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농촌 계몽운동을 마령에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요. 한문교육, 한글교육, 모든 교육을 말이죠. 일반 사람들 모아다 놓고는요. 선생할 만하죠? 그래갖고는요. 다 지금 교육을 시켜갖고 다 지금 하니까요. 지금 불법연구회 사람들이 왜 오는가 하면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배우러 왔다 가는 교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화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화를 잘 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마령에 계시다가 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지적, 어떤 기반, 자기가 가진 지적 기반 있잖아요. 이 지적 기반. 이 기반을 말이죠. 교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적 기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틀을 못 만나면 절대로 그것은 지적 기반은 그냥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지적 기반이 있잖아요. 있지만도 내가 이걸 발표할 수 있는 터전이 있잖아요. 그 터전이 있으니까 지적 기반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말이죠. 자기의 지적 기반을 말이죠. 교화에다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용신교당을 갑니다. 용신교당을 가가지고요. 이 지적 기반을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출석 교도가 몇 명이 됐는가 하면요. 300명의 교도를 만드는 거예요. 300명. 지금 300명 나오는 교당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300명을. 그러면서 또 이분이 하는가 하면 일제가 마지막에 처음부터 하면요. 이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 종, 쇠붙이 이런 거 있으면 다 갖고 갑니다. 공출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용신교당에 있는 종을 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떼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저항감이 있잖아요. 그 저항감이 팔로가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종은 못 내놓는다. 왜 못 내놓느냐? 이 종은 용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시계다. 시계. 맞죠? 시계 아닙니까? 종을 쳐주는 거예요. 쳐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완도청 갔을 때요. 완도. 그 완도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김 재배하죠? 김을 재배를 하는데 그 완도 우리 지금 그 교당에서 말입니다요. 새벽에 말이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뭔가 하면 새벽에 종을 쳐주는 거예요. 교당에서 종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면요. 배를 타고는 나가갖고는요. 바다에 가서 김 재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완도가 부자가 됐다니까. 그 완도 지역사회가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는가 하면요. 김을 팔아갖고. 김이 자산이 되잖아요.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을 팔아갖고는요. 그거 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해서 하는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뭔가 하면 광주에서 돈 썼다고 하면은 완도 사람이에요. 썼다고 하면은 완도 사람이에요. 그러고는요.
돈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을 개가 물고 다녔다. 개가 물고 다녔대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교당에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초창기 원불교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말이죠, 교당에서 교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선지님들이 보여주셨던 사례를 우리는 말이죠, 창조적으로 다시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교화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런 말이죠, 역할들을 이 당시에 초창기 우리 어른들은 하셨다 이 말이죠. 그거 하시는데 그 용신교당에, 그래서 그 범종을 말입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대단한 분이죠. 끝까지 지켰어요. 이런 분이 박대환 선생님이세요.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그게 이제 또 일제가 탄압할 때 그 불법연구회 찬송가이죠.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천양무만만급을 즐겨봅시다. 그 노래 있죠. 그런데 일본이 그거 못하게 했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 노래는 못 부르게 했다니까요. 천양무궁만만급을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못 부르게 하니까 이 박대환 선생님은 용신교당에서 끝까지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 이것도 쉽습니까? 대단하시죠? 이런 선생님이세요. 이런 선생님의 역할을 이분이 하신 분이 박대환 선생님이시다. 오늘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박대환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참 되새기는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이 그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오사카 교당으로 또 부임을 시켜요. 오사카 교당. 그러니까 첫 일본 교무죠. 대종사님 당대 때 오사카, 일본 오사카 교당 교무로 갔다가 결국은 교환을 못하고 또 돌아오셔요.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사카 교당까지 첫 원불교 일본 교무 제1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사카까지 가셨다가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 그래갖고 결국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때 이분이 박대환 선생님이 수의단이 됐어요. 수의단이 됐다 이 말이죠. 수의단이 되면은, 이게 수의단은 우리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수의단이 되신 박대환 선생님이 이 수의단을 사양하시고 끝까지 안 하셨어요. 대단하죠? 끝까지 안 했다니까요. 이런 지금 이제 분이셔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제 열반을 언제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열반을요, 이제 언제 하신가 하면요, 원기 43년 43년에 1월 4일 날 이제 그 지금 중앙 수양원에서 이제 열반을 하시고, 그래서 이현에게 법훈을 대봉도를 주시는 거예요. 대봉도의 법훈을 수여를 하시는 거예요. 할만하죠? 이렇게. 자, 이런 분이 박대환 선생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박대환 선생님이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뭐를 지금 이제 말씀을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대종사님께서 물으시니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요, 나부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은요, 이 가까운 데서는 가장 가까운 것은 누굽니까? 자기지요. 예, 자기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폐단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자기 스스로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세상의 폐단이 이제 골라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한가? 지금 자기부터 왜 지금 하는가? 그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뗏목과 같아요. 뗏목과 같고 사다리와 같아요. 자, 뗏목, 사다리, 뗏목과 사다리와 같아요.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것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요, 자기 지식, 이 고정되지 말아야 돼요. 모두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관사님도 지식이 있으시죠? 우리 옥타님도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지식이 있으십니다. 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딱 고정돼 버리면은요, 집착돼 버린다 이 말이죠. 고정된다 이 말은요, 집착되죠. 집착됐다고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 딱 묶여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내용, 그 내용에 딱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자기 지식 여기에 고정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 왜 이게 뗏목인가 하면요, 뗏목을 타고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죠? 건너가면은 뗏목을 내려가지고 자기는 올라가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건강경에 보면 여벌 유자 그랬습니다. 그거를 버리라 이 말이죠. 뗏목을 버려야 돼요. 뗏목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저 불국토의 세계, 새로운 세계에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뗏목을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뗏목만 버리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붕에 딱 올라가면요, 지붕에 올라가면은 사다리는 필요 없죠. 내려올 때 필요한가? 맞아. 내려올 때 필요하구만요. 예.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서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버려야 한다.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일정 부분의 그 지식, 그것에 묶여 있으면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것을 버려버리라 이 말이죠. 과감하게 버려버릴 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관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창의성의 중요성,
창의성. 제가 창의성 강조했죠. 제가 지난번에 지능을 얘기할 때, 지능 얘기할 때, 챗 GPT 얘기했죠. 그 얼마나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버렸죠. 챗 GPT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 버렸다 이 말이죠. 넘어서 버렸지만 챗 G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능의 세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넘어섰지만도 챗 GPT는 뭐가 없습니까? 그건 안 잊어버렸네. 창의성은 없어요. 텍스트북을 지가 달달달달 외우기는 하지만요, 지가 만들어냅니까? 못. 그거. 그래서 이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고정된 지식을 넘어서야지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창의성이에요. 이런 창의성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말입니다. 이 박대환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은 그 창의성을,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요, 지금 이 모든 발명가들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발명가들, 새로운 것을 발명했잖아요. 그걸 발명가 안 그럽니까? 새로운 것을 발명한 모든 발명가들은 다 뭔가 하면요,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고정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된 지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창의성이 거기서 동반될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가로 전환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공부를 우리는 말이죠, 자기부터 개선하자. 그래서 자기 개선이 말입니다, 세상 개선의 가장 근본이다 하는 것을 박대환 선지님과 대종사님의 이 문답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공부를 이 장에서 우리가 다시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뗏목은 버려버립시다요. 그리고 사다리도 올라갔으면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과거의 알매 집착돼 버리지 말자 이 말이죠.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알매 집착돼 버렸을 때 그때 뭔가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대종사님과 박대환 선지님의 이 문답 말씀 속에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송만경입니다. 또 송만경. 송만경. 자, 송만경. 이제 이분이 이제 등장한 송만경이 이제 사례기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시죠.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법포가 뭔가 모산이에요. 법포는요, 모산요. 이제 이게 영묘전이란 못지 아닙니까? 이제 모산, 이제 법포가 송만경, 이제 모산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모산인데, 이분은 이제 어느 이제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에요. 자, 김제. 김제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지평, 예, 지평선, 예, 만경평야, 지평선, 김제. 자, 이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김제 그러면은요, 그렇죠. 증성교, 강정산교, 이 뭔가면요, 본거지가 된가면 김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제에서 이제 그 금산사 가는 입구에 가면요, 그 지금요 정상교회 유적들이요 쫙 다 지금도 있죠. 잘 지어놨어요. 아, 다 보셨구만. 그래갖고는 그가 이제 본 거지요. 그런데요, 이 지금 김제뿐이니까는 누구의 권유를 받는가 하면요, 송적벽. 송적벽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인물을 여기도 사실은 우리 대종경에서도 나옵니다. 송적벽, 그게 대종사님이요. 내가 전에 다 얘기했는데, 금산사 그 지금 가서 한 달간 계시죠. 송대에 저 변산 들어가시기 전에 그 한 달 계시면서 거기서 이적을 한번 놔두셨죠. 그러니까는요, 강정산 천사가 재림하셨다 해갖고는요, 증산교 교도들이 벌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따라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송적벽이에요. 그래갖고는 변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송적벽이에 갖고 김난천, 송적벽, 석두암 지었다 그랬죠. 한 분은 토수고 한 분은 목수라 그랬죠. 그래갖고 두 사람이 싸움했다 그랬죠. 다 아시죠? 제가 다 얘기 다 했어요. 자, 싸움했습니다. 싸움인데 그때 뭐 갖고 싸움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죠. 송적벽 이 양반은 정산 천사님이 항상 베고 자시던 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산 천사가요, 9년간 교화하고 돌아가십니다. 단식하고 돌아가시 버려요. 당신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내가 그것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9년 만에 돌아가시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요, 뿔뿔이 제자들이 전부 다 소유했던 그 옷까지 모든 것을 하는데, 송적벽 이 양반은 목침을 갖고, 목침은요 머리에 베고 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지. 그걸 갖다 바친 거예요, 대종사님께. 그러니까 그 목침 갖고 김난천하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갖고 싸움하고 목침 갖고 갔다 그랬죠, 제가요. 이분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 송망경이라고, 이분의 권유를 받아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가지고 본명은 망경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송망경 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